기무사는 또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돼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강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기무사는 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을 제안합니다. VIP, 즉 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서 대국민 담화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보고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담화를 발표합니다.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제안을 누가 받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라는 기무사 제안과 실제 담화는 큰 차이가 없이 이뤄졌습니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기무사는 이후에도 자필로 쓴 위로 편지와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합니다. 생존자 가운데 고아가 된 5살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모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도 보고했습니다. 군 방첩과 국군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 임무와 무관한 업무입니다. 정치 개입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본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보고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56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내용도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는 겁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화급하고 엄중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놀라웠지만 이번엔 분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습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와 관련해 소요가 일면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 등을 동원해 진압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시민의 총뿌리를 겨눈다는 것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과 12.12 쿠데타가 연상됐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도 지난 넉 달 동안 방치했습니다. 전현직 군 수뇌부가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개연성 때문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수사단장이 임명됐고 곧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엄령 같은 중요한 사안을 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누가 검토를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가? 이런 의문을 밝힐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무사는 대대적,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여 년 전 개혁을 하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그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치인, 민간인 사찰 등의 일탈을 완전히 뿌리 뽑아 본연의 업무인 군내 보안과 방첩 기능만을 담당토록 만들어야 합니다. 군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이런 말이 우리 역사에 다신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기무사가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답보 상태에 빠진 2014년 6월 3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걸 우려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또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인양 비용만 최소 2천억 원, 기간도 6개월 이상 길어질 거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의 해상추모공원 조성을 재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호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런 주장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과도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정권의 부담 덜기에 적극 나선 기무사의 이런 문건 작성은 엄연히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무사만 문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사복 군인들을 투입해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부에 전송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은 집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알릴 때 군인들은 사찰 라이브를 했던 셈입니다. 이 군인들의 원래 주된 임무는 대공용의자, 즉 간첩을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2016년 11월.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집회는 절정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 수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명 편의조로 불리는 수도방위 사령부 대공 전담팀. 2인 1조로 구성된 이들 편의조는 사복을 입은 채 촛불 집회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은 실시간으로 군 수뇌부가 모여있는 회의실로 전송됐습니다. 이들이 촬영에 이용한 스마트폰은 군에서 개발한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된 일명 마스폰. 이 폰으로 촬영을 하면 해당 IP를 공유하는 다른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 수뇌부는 촛불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응 작전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스폰 시청실 컴퓨터에다가 연동 프로그램을 깔아놓거든요. 이 채널에 결석해 있는 모든 군은 같이 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촛불 집회에 투입된 편의조의 원래 임무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나 귀순 북한 병사들을 밀착 감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일을 날리러 가다가 그냥 사고 있고 자기 자가용 사고 일을 추적하다가 마스폰 역시 대공 용의자들의 행적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작성된 수방사의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 문건 필사본입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 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 시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뒤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내용입니다. 문건에는 대비태세 강화 조치를 위해 시위 현장 전담 감시 장비를 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촛불 시민들을 이른바 불순 세력으로 간주하고 대공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실시간으로 체증과 감시 활동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민소. 국가기관방송 한국방송공사 KBS죠. 요즘 열일합니다. 세금은 이러라고 쓰는 거죠. 몰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월호 눈물 담화 기무사 작품이었네요. 군인을 사랑하시는 폐하 그 애비가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아닙니까? 일본 군관 출신. 이어지는 논평은요. 기무사 대수술하라. 역시 KBS 한국방송입니다. 수술로 안 됩니다. 적폐는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해체 이후에 정 필요하면 정보부대 새로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뉴스 역시 K본부 단독 보도예요. 시체 가라앉히는 것도 장래, 세월호 수장까지 제안했던 기무사. 마지막입니다. 이건 기무사는 아닌데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줄여서 수방사라고 하는데요. 수방사가 활동하긴 했지만 기무사가 동원했을 거라고 98.76%포인트로 확신합니다. 적폐의 본진 기무사 2부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태국 멧돼지들 12명과 코치 1명이 구조됐습니다. 모두 13명이죠. 모두들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과정에서 구조대원 1명이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사고가 있긴 했는데요. 작전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저 부럽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예은아빠 유동근 선생님이요. 지금 4.16 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할 말 하안.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노라고 얼굴책에 쓰셨습니다. 저도 세월호 생각이 나는데요.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싶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태국은 왕정 국가입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연예팀과 친한 드림캐쳐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태국 공주가 드림캐쳐에 꽂혀서 태국으로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국, 킹덤 오브 타일랜드, 타이 왕국입니다. 인구 7천만 명의 불교 국가. 왕정이지만 입헌군 주제 국가입니다. 헌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2PM 니쿤의 나라죠. 군대를 제비뽑기로 가는 나라. 사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싶은데요.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저는 연예팀입니다. 트와이스 요즘 1등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곧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들이 즐기게 놔두질 않네요. 역대급 걸그룹 대전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게 참 거시기 하지만 태국 멧돼지들 구출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왕정이 대통령제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말이죠. 박근혜라서 못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까라니까 까잖아요. 기무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슈가 소멸되기 전에 태국 멧돼지 구출과 언론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민소. 구조와 관계없는 사람은 모두 나가라. 현장 책임자의 말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요. 태국 통도 아닙니다만 이런 재난 현장에는 온갖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도 숟가락 하나 올렸죠. 구조 장비라면서요. 그걸 또 어떻게 씁니까? 검증도 안 된 장비를요. 그걸 또 좋다고 받아 써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기레기들 어쩔 수 없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뜨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기레기입니다. 그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와요. 그게 구조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조와 관계없는 사람은 모두 나가라. 온갖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 물 빼고 걸어 나와야 된다. 굴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일까요? 기자가 물어요. 구조 작업에 가족들도 동의했습니까? 대답은 가족들도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후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구조된 멧돼지들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되지 않은 다른 부모들에 대한 배려지요.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재난은 또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기레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큰 울림을 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태국 멧돼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 태국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민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0년 가까운 얘기가 됐습니다. 1979년의 깊은 가을날, 이제 막 교육 생태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던 저를 비롯한 신병들은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른바 유고라는 생소한 단어로 세상에 알려졌던 대통령의 서거. 구청 앞마당에는 서거한 대통령을 위한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고 서울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내려앉은 구름으로 인해서 온통 회색빛 우울함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때를 칭해 안개정국이라 했던가. 과연 그 이후에 전개된 세상은 계엄령 하에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한국전쟁 이후에 자국의 군대에 의해서 양민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검띠검은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엄령. 그 검은 단어는 우리의 현대사를 어둡게 물들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였죠. 돌이켜보면 그 계엄령이 내려질 뻔한 적은 또 있었습니다. 1987년에 벽두를 깨고 나온 탁하고 친이 억하고 쓰러졌다는 시대의 강변 속에 한 젊은이가 쓰러졌고 그해 초여름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쓰러지면서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란 소문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결국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은 피했지만 그 어두운 단어에 대한 트라우마는 시민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의 청와대 헌법재판소 점거 시도,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 특정 인사의 선동, 시위대 경찰서 난입, 방화, 무기 탈취.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들의 나열 끝에 그들이 내민 것은 또다시 그 검은 빛의 계엄령.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크다면서도 정예병력을 서울로 집결시키는 계획 또한 수십 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할 만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혼자서 변하지 않았는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25일 영하 15도의 엄동설안의 기무사 장성들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각종 정치 공작에 개입했던 과거의 관행을 버리겠다는 각오였다 하니 그들은 정말 변할 것인가? 탁친이 억하고 쓰러졌다는 강변의 주인공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오늘. 우리가 영원히 이별해야 할 과거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새기게 되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이 계엄군으로 활동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나 보네요. 방송이라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고 자막이 나오는데요. 저는 마사오 제삿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사오 제삿날 계엄군이셨네요. 어제 제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했죠. 네, 흑색 단어 계엄령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손 사장님은. 이걸 녹음해서 어디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방송 제목처럼 오늘 민소이긴 합니다만 제가 혼자 놀기처럼 만드는 거라서요. 원고 쓰고 녹음하고 데스킹하고 편집하고 혼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민중의 소리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민중의 소리 공식 입장은 박정희 서거 이렇게 되고요. 저는 마사오 제삿날 표현이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죠. 네, 자 본격적으로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짜리 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2017년 3월에 작성된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현상 진단.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괄호 열고 종북 괄호 닫고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여기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촛불 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여 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여 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태극기 집회가 무려 1280만 명이랍니다. 어디 가당치도 않은 왜곡이죠.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쭉쭉 넘겨보겠습니다.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정부 괄호 열고 경찰 괄호 닫고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상을 한자로 썼어요. 하여튼 구려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종북 또는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 농민 및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 그리고 당부장 표시.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 국가안보의 위기가 초래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기뇨.
이게 첫 페이지 현상 진단인데요. 2017년에 나왔다는 게 무척 놀랍습니다. 이게 87년에 나와도 맞는 말인 것 같죠. 딱 한 줄 맞는 말이 있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이 문장만 제정신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섬뜩합니다. 촛불 시민 전부를 종북이라고 특정하는 집단. 기무사입니다. 오늘 민소. 두 번째 장은 비상조치 유형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계엄령과 위수령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 검토. 어제 말씀드렸죠. 위수령을 폐지한다고 합참이 건의했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 놈이 거절했다고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위수령 발동 단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위수령은 시도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 출동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게 다행인 건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으니까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민들 분노가 군으로 직접 쏠릴 것이란 사실을 기무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수령으로 돌려막기 신공. 본인들이 위수령을 직접 선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데 뒤에 가면 그 방법도 잘 알려줍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가 등장하는 거죠. 국민 권리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국민 권리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는 있으나 군의 책임은 별부. 대통령의 근거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의 동법령의 무효. 이게 또 정말 구려요. 한자 투성이. 동법령이 뭡니까? 위수령이라고 하면 되지. 동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 무. 여기까지 가면 욕이 나오죠. 세금으로 월급 주는 놈들, 개가 주인을 무는 놈들입니다. 도망갈 국리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보고서에 올릴 때는요. 군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써야죠. 국민을 지키는 군 아닙니까? 위수령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체와 안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죠.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욕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뒤에 나오는데요. 국회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 시도. 국회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제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괄호 열고 2개월 이상 괄호 닫고 위수령 유지 가능.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국회에서 위수령을 없애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고 설령 그렇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은 곧장 계엄령 선포로 넘어갑니다. 오늘 민소. 8-5장 계엄 선포, 시행 요건.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으로만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 업무를 포함한 국정 기능은 정상 가동.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선포 절차.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를 통해 NSC에 괄호 열고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이라고 적어놨어요. NSC를 통해 협의. 이쯤 되면은요, 안보실장, 행정부 장관, 행자부 장관도 털어봐야 됩니다. 언급이 됐잖아요.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이건 내란 음모입니다. 계엄 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 실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들. 계엄사 편성. 이 새끼들 이제 보니까 조직도도 다 그려놨어요. 지휘체계 2실 8처. 지금 장난합니까? 합참의장은 북의 도발에 대비하고 계엄사령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임무 수행은 기동성 현행 작전을 고려 기계화 육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야,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면서 정예부대를 죄다 서울에 꼬라박습니까? 기계화 육사단, 기갑 2여단, 특전 여단 이런 미친놈들이. 이게 웃긴 게요. 이 도라이들 12.12 때 말입니다. 전두환 12.12 때요. 하나회 때. 12.12 쿠데타 때는 하나회가 전방에 보병사단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계엄령은요.
국군 기보사단, 기갑여단, 특공여단 전부 끌고 와서 계엄군으로 편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구별로 계엄군을 따로 편성한다는 이 광화문에 탱크 장갑차를 깔아놓으라고 작정을 했네요. 이 기무사. 문건만 읽어도 암 걸리겠어요. 총 얘기도 나옵니다. 발포 명령이요. 절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군대가 국민에게 발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래요.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위수사령관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때 위수령 발령을 검토하고, 아까 서울시장이 위수령 발령을 요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대통령령이라서 또 청와대는 수방사 경비단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대 시설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위수령 발령이 가능합니다. 꼭 박원순 시장이 요청하지 않아도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이 요청하지 않아도 군 시설에 대한 제한적 방어를 목적으로 위수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계엄령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광화문에 탱크 깔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경찰은 1선에서 시위대 진압을 막고 군은 2, 3선에 배치해 방어선을 보강한다. 서울시장이 광화문 국회 등 시위 현장에 병력 요청 시 육군 총장을 거쳐 의장, 장관 승인하 병력 출동,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 군 병력은 시위대 통제관 현행범을 체포하여 경찰의 현장 인계. 이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던 합수 업무죠. 경찰과 협업. 당구장 표시 하나 걸어놓고요.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 질서 조기 회복시키는 데 총력. 이 문건에 개입을 했거나 관여했거나 보고받고 묵살했거나 송영무 장관 말이죠. 기타 등등 모두 속간해서 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기무사는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게 해체하고 새로운 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오늘 민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계엄 시행.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읽으면서 내려가 볼게요. 계엄 임무 수행군은 중요시설 방호 및 소요 진압에 주안을 두고 운용. 서울의 경우 중요 방어시설은 탄핵 결정 관련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보종합청사, 국방부 등 4개소이며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 여의도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국가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북사이버 심리전 차단. 이게 뭘까요? 국가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이게 지금 현존한다는 말인데 댓글 부대, 예전에 군이 댓글 달아서 논란이 됐었죠. 이런 조직이 있을까요? 이것도 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백미인데요. 계엄 시행. 계엄 협조관 48명은 숫자도 다 뽑아놨어요. 이 새끼들.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해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연락관 58명을 소집해 정부 부처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여기서 요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기무사령부죠.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하여 집회, 시위 주동자 등 특별 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처리. 무시무시한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소름 돋네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역시 48명입니다. 왜 48명이죠? 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을 운영,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 통제. 암 걸리겠습니다. 네.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예. 가관입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인데요. 합참을 넘어서는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특공여단, 기갑여단, 기보사단으로 계엄 임무 수행군을 만든다는 이 기가 막힌 발상. 정말 어느 놈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창의적인 발상일까요? 이 정도 규모면 정규전을 치러도 남을 병력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브스보도 전해드리면 5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위수령은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된다. 둘, 지자체장 성향을 거론해 안 될 수도 있다고 돌려간다. 박원순 시장이죠. 셋, 시도지사 요청이 없을 때는 청와대 수방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함이라고 핑계대면 된다. 넷,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 그리고 계엄령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이런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놈들. 자, 이 기무사 문건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모든 과정을 마치 작전 상황판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업무 이탈 의혹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부적절한 문건이었는지 아니면 군의 정치 개입 시나리오였던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그 문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기무사는 계엄 수행 방안 문건의 첫 장에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합니다. 방점이 시행 시에 찍혔다면 계엄령을 발동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렇게 시행 시처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라면 굳이 필요 없는 표현들, 마치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위수령의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 성향을 거론합니다. 시도지사 요청이 없을 때는 군 주요 시설 위주로 방어하면서 경계선을 확장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읽힙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 선포 시 동원되는 부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엔 증원부대로 5개 기계화 사단과 3개 특전 여단을 특정했고 계엄 임무 수행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이라고 적었습니다. 8페이지에 걸쳐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는 과정을 상세히 망라해 놓은 겁니다. 이 문건이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실행 계획서로 읽힐 수 있는 이런 대목들이 왜 들어갔는지 독립수사단이 규명할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민소. 입만 열면 막말한다고 별명의 춘천 트럼프인 적폐놈 김진태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자랑 검사 출신 국회의원. 춘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검토 관련 수사를 지시하자 춘천 트럼프가 자신의 트럼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 계엄 검토 관련 국방부 수사 지시 결국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다. 군과 국민을 이간질해서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유출범부터 수사하라. 춘천 트럼프, 김진태 2년만 기다릴게요. 적폐의 본진 기무사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는 안 나왔으면 해요. 내일은 또 다른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